얘 뭘 하는지 되게 바빠요, 와이프가. 이소가 씨네. 뭐 하지? 강남을 調べて 예, 강남역에 뭐가 좋은 데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지? 뭐지? 見えない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했어요. 저의 해외 관련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가감없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국자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통역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통역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외에 진출하셨을 때 왜 통역사를 쓰는 게, 왜 통역에만 의지하는 게 위험한 건지, 또 어떻게 통역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 제 영상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지 나라 말을 전혀 못하면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혹은 중국에 영어권에 뭐 필리핀에 일본에 사업차 혹은 이민차 진출하셨을 때 현지말 전혀 못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라고.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들리지가 않아요. 예, 벙어리입니다. 그리고 글을 전혀 못 봐요. 까막눈입니다. 장님이죠. 말을 못해요. 벙어리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타겟이 되겠습니까? 자, 통역사가 왜 위험하냐면요. 저는 특히 중국에서 사업할 때, 또 필리핀에서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 통역을 썼어. 근데 이 통역사가 처음엔 단순 통역사였어. 그런데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바뀝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업 파트너, 현지 파트너랑 여러분이랑 중간에 통역사가 있어요. 이 통역사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과 사업 파트너가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정을 교감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통역사를 하고 있는 거야. 양쪽 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중간에서 통역을 하는 이 통역사에게 많은 걸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떤 경우는 저 비즈니스 파트너와 계약을 하거나 어떤 거래를 틀 때 우호적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적대적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적대적 관계에 있을 때 현지 파트너나 그 거래를 해야 되는 그쪽에서 통역사를 컨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혀 현지 말을 못한다 그러면 이 통역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왜냐면은 사실 현지 파트너도 현지의 사업을 하는 대상도 전혀 한국말 못하잖아요. 얼마든지 중간에서 양쪽을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쉽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리스크입니까?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제 친구가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파니저, 파니가 중국말로 통역을 하다, 번역이에요, 번역. 그러니까 파니저, 그러니까 번역자가, 통역자가 참여자, 그러니까 참여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역으로 어떤 사람이 시작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비즈니스에 참여자가 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사실은 통역을 썼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할 때도 제가 중국어를 어느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여직원을 뽑아서 그 여직원이 저의 비서 겸 회계 겸 그리고 또 통역 겸 같이 이렇게 해줬었어요. 대부분은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통역을 하더라도 그 친구가 대화를 주도하는 게 그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중국 파트너랑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중국어를 좀 잘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중국어로. 그럴 때 제 직원인 그 통역을 맡은 그 직원한테 저분이 지금 정확하게 이런 얘기한 거 맞아? 라고 제가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최주임? 이런 식으로 그걸 제가 들어서 다시 표현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통역하는 저의 직원은 저와 중국 파트너의 잠재 파트너가 됐던 영업 대상이 됐던 어쨌든 저와 중국 사람의 그냥 저희 커뮤니케이션을 그냥 아주 단순히 도와주는 역할만 딱 되는 거지, 이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나서서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가 전혀 말을 서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제가 계속 의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 정도의 외국어 실력 갖춰라라는 거.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 그게 쉽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안 됐을 때 부득이 통역을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떤 통역을 쓸까요? 여러분들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상한 분들 많으세요. 또 중국 갔더니 젊은 조선족 여자 하나 이렇게 끼고 다니고, 뭐 필리핀 갔더니 한국어 공부
뭐 젊은 필리핀 여자 하나 끼고 다니면서 뭐 베트남 갔더니 또 베트남 여자 이러면서 얘가 무슨 통역사인지 직원인지 무슨 애인인지 하여튼 분간 양간 애매모호한 그런 여자분들한테 또 많이 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많이 계세요. 근데 자, 통역사 쓸 것 같으면 저는 한국 전문 통역사를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전문 통역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의 잡이잖아요. 자기의 잡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어디서 이렇게 어설프게 뭐 현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던 뭐 이런 거 말고요.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 중에서 전문적으로 통역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써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처음에 경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사업을 더 이렇게 뭐랄까 더 보호하고 또 여러분도 보호해주고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후배 중에서도 통역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국 통역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통역을 여러분들 아무래도 내 클라이언트의 한국 업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어떠한 얘기를 하다 민감한 부분이 있거나 또 뭔가 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서도 이 통역사가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내 입장에서 또 한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전문 통역사 아니어도요. 되게 또 좋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친구들 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지에서 잘하고 있는 그 중에서 그 여러분들의 지인을 회사에서 아까 제가 저희 직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친구처럼 도와주는 현지인이 있다면 또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좀 내가 믿을 만한 확실하게 믿을 만한 지인의 믿을 만한 어떤 현지 말과 한국말을 같이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어찌됐건 50% 이상은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왜? 내가 굉장히 믿는 지인의 또 믿는 직원이니까. 그리고 나도 그렇고 또 그 직원한테 사장님인 내 지인이 더블 체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그 통역으로 인한 불편한 점이 있거나 통역으로 인한 어떠한 불미스러움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지인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통역을 해주시는 분의 어떤 아우라라든지 이 신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그 비즈니스 파트너, 현지 파트너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통역사를 데리고 나가느냐, 뭐 전문 프로페셔널 통역사이냐, 아니면 이 통역사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데 판단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통역할 때 왜냐면 이 사람의 신분이 뭐 대학 교수냐, 선생님이냐, 아니면 통역하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상대방도 굉장히 예의를 갖출 수 있고 여러분과 얘기할 때 좀 더 긴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뭐 어린아이 뭐 저기 한국말 좀 배운 뭐 현지 여자 아가씨 뭐 이래 버리면 벌써 여러분들이 면이 벌써 깎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역을 하시기 전에 그냥 급하게 오라고 해서 약속장소에서 통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통역하시는, 왜냐면 통역하시는 분도 결국에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아까 한국분을 쓰라고 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어느 정도의 그 통역자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떠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어떤 여러분들이 사전에 통역을 해야 되는 어떤 정보와 지식들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가시는 게 그 통역사가 좀 더 현장에서 원활하게 여러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통역사가 만약에 좀 가깝거나 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써봤던 통역사라고 한다면 서로 친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화 내용을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조금 인포를 주면 그 통역사가 훨씬 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더 잘 통역을 해 줄 것입니다. 일단은 저는 통역사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통역사한테 100% 기대어서 여러분들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오로지 이 통역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지금도 반대예요. 아주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말 통역사에서 참여자가 된다니까, 비즈니스에. 네, 그거는 반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현지 나라 외국어 실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직접 대화를 주도해 나가되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이 통역사, 본인이 고용한 혹은 직원이 됐든 그 통역사에게 도움을 받는, 간접적인 도움을 받는 그러한 통역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 통역사, 확실한 통역사, 프로페셔널한 통역사를 활용하라는 거. 그것도 여의치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현지 지인이, 직원이라든지 그 지인이 소개해준 통역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저님 제 친구요 누구누구 안무에 있는데 그 사람 중국에서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니하오 짜이찌엔밖에 못하고 뚜이부치밖에 못하는데도 사업 잘하던데요. 내 친구 누구는 베트남에서 지금 걔는 베트남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사업 잘하는데요.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중국에 가셔서 와이프분이 조선족 분이신데 와이프분과 결혼해서 뭐 아내와 남편이니까 얼마나 서로 믿겠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막 도와주셔서 전혀 이분이 중국어를 못해도 이 아내분 때문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해외 현지 나라 말을 전혀 못하지만 이분이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그러한 리스크를 잘 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그 아는 분의 그 지인분 성공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이 또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갖출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서도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나중에라도요 언어 때문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분명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누구는 정말 그 현지말 못해도 잘만하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네, 제 얘기가 도움이 됐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국제화제도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